네, 오늘 저널 클럽 페이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퍼 리뷰할 페이퍼는요, 이번 유립스 발음이 아니고, 유립스 22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의 제목은 The Forward Algorithm, Some Preliminary Investigation 이라는 제목의 트레이닝 관련된 논문이고요.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관련된 논문이고, 필저자가 제프리 힌튼입니다. 일단 모티베이션은 이런데요. 일단 백 프로퍼게이션은 그 실제 뇌 신경 구조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그거를 실제 신경 구조에서도 그런 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점이 서두에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나 굉장히 그 안 되는 이그젠플로 하나 든 게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 경우에 학습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청각 구조를 보건데 소리를 듣는 부분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원할 때 소리를 딱 소리에 대한 신호 전달을 끊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고막 앞에서 고막을 닫거나 뭐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리를 우리는 적절히 프로세싱해서 의미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듣는 과정에서는 on the fly로 트레이닝이 일어나는 게 확실한데 백프로퍼게이션은 아니다. 라는 거를 특별한 이그젠플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의 한 가지 큰 단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포워드 패스를 결국에는 돌고 또 백워드를 돌잖아요. 근데 포워드 패스를 돌 때도 어떤 레이어가 어떤 연산을 한다는 건지에 대한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모델을 또 알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도 안다는 가정이 있는데, 백워드를 계산을 할 때도 포워드에서 들어가는 연산에 데리베티브, 그러니까 그 기울기, 데리베티브를 정확하게 구하는 식을 알아야지 데리베티브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돌리면 포워드 패스에서 돌아가는 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포워드로 돌아가는 연산도 우리가 대충 찍어서 맞춰서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연산인지 실제로 그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려는 시도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분포랑 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걸로 하는 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reinforcement learning을 쓰는 거죠.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사실 이게 스테이블한 방법이 아니어서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다는 단점이 있고 베리언스가 높다는 말은 러닝을 할 때 러닝 레이스를 크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러닝 레이스 크게 줄 수가 없으면 굉장히 큰 모델은 컨버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을 안 하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저자가 이름을 붙인 거는 포워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디한 멀티레이어 러닝 프로시저고요. 그거는 볼츠만 머신이랑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 하는 방법은 그냥 대강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쓰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만약 n개를 가지고 물체 n개를 다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다, 혹은 어떤 물체가 아니다, 라고 그 데이터를 두 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로 나누는 거거든요. 나눠서 같은 데이터들은 거리가 가깝게,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군에 속한 데이터들은 거리가 멀게,
가끔 로스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두 그룹의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한 그룹을 포지티브 데이터라고 하고 다른 한 그룹을 네거티브 데이터라고 해요. 포지티브랑 왜 네거티브라고 부르냐면 그 어떤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 그 클래스에 해당하면 포지티브인 거고요. 그 클래스가 아닌 다른 놈들은 다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포지티브 패스에서는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실험은 이제 엠리트만 가지고 했거든요. 토익 엑젬플로만 했는데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1이라고 쓰여진 필기가 있으면 거기 1이라고 레이블 붙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쓴 거고요. 그거를 레이어 와이즈로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네거티브 패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거티브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어, 그 모든 레이어가 그리디하게, 그러니까 한 레이어 학습하고 다른 레이어 학습하고 다른 레이어 학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로스 펑션을 정해놓고 그 로스 펑션이 나빠지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 겁니다. 로스 펑션이라는 건 여기 굿니스라고 페이퍼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걸 어떻게 했냐? 굉장히 심플하게 했습니다. 한 레이어에 대한 굿니스 펑션은 그 레이어에 속해 있는 뉴런에 렉티파이어를 붙이고, 그러니까 뉴런이 있고, 뉴런에 렉티파이어를 붙이고, 거기에 그 렉티파이어를 붙이면은 값이 뭐 0 아니면 뭐 양수가 나오겠죠. 그거를 다 곱을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예요. 그냥 그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그 굿니스 펑션을 가지고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어, 데리베티브를 구해서 적용을 한 거죠. 그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 이제 n개 클래스가 있다면 n개 클래스를 동시에 다 학습을 하는데 이거는 한 클래스마다 학습을 하고 다음 클래스에 대한 학습을 하고 맞아요. 근데 N 번에 대한 학습을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방법은 그럴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일단은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근거가 일단 그거 자체는 노이즈 컨트래스티브 에스티메이션 방법론에서 따온 건데 기본 골격은 볼츠만 머신을 따라갔거든요. 네트워크 구조가. 근데 볼츠만 머신이 컨버전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느리다라는 거는 논문에서 일단 언급은 없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게 학습이 컨버지하는 속도가 많이 느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딥러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 엠리스트밖에 실험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리그레션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어, 여기는 없습니다.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사실 저는 수학 수포자예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냥 볼지만 머신이라는 거를 일단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 설명이 조금 틀리면 아마 도와주실 분 있기 때문에. 마음, 화면으로 보이면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 다행이다. 이거 원격으로도 다 보이시는 거죠? 네. 네네네. 그러면 볼츠만 머신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 알고리즘은 두 개가 컴바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츠만 머신이랑 아까 노이즈 컨트래스티브 에스티메이션 두 가지 알고리즘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좀 볼츠만 머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안 되는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볼츠만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제프리 힌튼이 볼츠만 머신이니까 볼츠만이 만든 게 아니고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옆에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쉽어서 쉬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 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 노드가 있잖아요. 노란색 노드는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거꾸로인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녹색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노란색은 뭔지 모르는 애예요. 그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과 왼쪽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녹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거기서 노란색 노드들을 정한 다음에 그 노란색 노드들의 연결을 만들어요. 연결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저 녹색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기서는 V라고 표시를 하고요. V는 이제 Visible이라는 거의 약자로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거 예예요. 진짜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 오토 인코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축약된 분포나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란색. 그게 이제 히든이고 여기는 H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냐?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런 그래프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작아지게 만든 에너지가 제일 작아지. 이게 맞죠? 에너지가 제일 작아지게 만드는 건데. 근데 그래 그 에너지라는 개념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볼츠만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고 왜냐하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그 물리학자인데 흑체 복사라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 에너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우셨고 사실 엔트로피 관련된 법칙을 아마 볼츠만이 만들었을 거예요. 한 법칙인지 일 법칙인지 이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건데 옆에 있는 수식이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V랑 H라는 걸 가지고 어떤 확률을 만들 건데요. 그 두 개, 그러니까 V랑 H라는 게 스테이터스예요. 이 스테이터스고 엣지들은 다 웨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어떤 확률을 딱 구하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구해주는 확률은 항상 이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작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은 한눈에 봐도 왼쪽이 더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사이의 코릴레이션, 여기는 엣지로 표현됩니다만 그 코릴레이션과 심지어 인비저블한 놈들끼리도 코릴레이션 있는 게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제너럴한 건데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걸 계산하는 게 P 가로 열고 H, V를 계산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거 계산을 못 하겠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하고 엣지들을 대고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간결하게 보실 게 뭐냐면 녹색 노드들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비저블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는 엣지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는 어,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아니 왼쪽 이렇게 노란색 노드들 사이에도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생략 그런 식으로 제한된 리스트릭티드 버전의 볼츠만 머신이 있고요. 사실 실제로 쓰이는 거는 IBM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볼츠만 머신은 그냥 상상 속에나 있는 거고 계산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식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도입부만 설명하면 이런 스테이트가 X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변수에서 시스템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E라는 게 이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확률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확률식은 그 볼츠만이 유도해낸 시기에서 나온 거고 요 확률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진 어떤 이 V랑 X가 결국은 V랑 H로 바뀌거든요. 그 V랑 H랑 에너지 식으로부터 내가 이 가지고 표현한 모델에 대한 확률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거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간 거는 뭐냐면 리스트릭티드 볼트만 머신 중에서도 사실 대부분 쓰이는 거는 노드에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인 거밖에는 없어요. 엄청 간단한. 근데 그것도 계산하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 값이 노드의 값이 0 아니면 1인 걸로 제한했을 때 이 식이 더 심플리피케이션 되는 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혹시 제가 틀린 말이 있으면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쟤를 어떻게 학습시키냐? 뭐 학습시키는 방법은 많은데요.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모델이 어떤 스테이트 변수가 있고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사실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확률이 나올 수 있도록 파라미터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럼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근데 그래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가지고 컨버지를 시킵니다. 이쪽은 제너럴한 버전이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를 0 아니면 1로 바이너리로 고정했을 때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해지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예. 이러면 이제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쭉 계산하는데 결국 로스는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에는 샘플링을 쓰거든요.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그 컨트래스티브 다이버전스라는 걸 줄이는데 실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내가 비저블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비저블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확률이 있으니까 식에 넣어서 히든이 어떤 스테이트일지를 하나 샘플링을 해요. 그죠? 샘플링을 해서 그 히든을 가지고 다시 비저블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넣었던 비저블이랑 그 다음에 한 번 히든을 거쳐서 온 비저블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 차이를 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히든이. 그 차이를 작게 만들어야지 원래의 비저블을 잘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이게 예전에 효범님이 설명하신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를 쓰는 건데 몬테카를로라고 붙인 뒤에 쪽은 이게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비저블 데이터로부터 프로버빌리티 펑션 써서 히든을 샘플링하는 거니까 샘플링 방법이 몬테카를로인 거고 마코프 체인을 쓴다는 거는 이게 V에서 H를 가고 H에서 다시 V를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이전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마코프 체인인 거예요. 근데 요 방식이 좀 심플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여기 볼츠만 머신을 학습할 때 쓰는 방법이 깁스 샘플링인 거예요.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 나중에 다뤄주실 거죠? 나중에 이거는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힌튼이 말한 알고리즘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에 잘 나와 있지 않고 코드가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 자체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RBM은 아니고요. 이미 그러니까 픽셀 데이터를 넣으니까 바이너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구성 자체랑 학습시키는 방법은 RBM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RBM이 여기가 첫 번째 레이어고 여기가 두 번째 레이어거든요. 한 층밖에 없잖아요. 그 한 층의 히든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되게 돌아 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딥뉴럴 네트워킹은 한 층이 아니잖아요. 여러 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얘를 다시 여기를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나의 비저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또 쌓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층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포워드 알고리즘으로 멀티 레이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얼개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할 때 각 레이어에 업데이트를 해줄 때 고려하는 그 컨스트레인트가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N 클래스를 가지고 한 클래스에 대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만든 다음에 그거 학습시키고 또 학습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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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RBM식으로 층층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이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이게 N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처음에 학습했던 게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진 않네. 어, 저는 분명히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논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게 배치 하나를 만들 때 저런 컨스트럭티브 한 셋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배치 하나마다 클래스가 바뀌어가면서 학습이 되면 그냥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배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한 컨스트레인은 따로 있는지 나와 있나요? 아니요, 그저 전혀 언급이 없고요. 사실은 IBM을 학습시키는 거는요, 음, 아니, 그거 배치를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배치를 써도 아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컨스트럭티브 러닝 자체가 배치가 있어야 되긴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리고 맞다고 생각한 게 사실 틀린 거고, 배치 안에다가 지금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들을 좀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제가 코드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확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두 번째 부분인데 거기는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2010년 정도에 나온 방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근데 사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N 클래스라도 한 클래스에 대해서만 따로 잡는 건데 그거가 그 클래스에 속하면 포지티브인 거고 그 클래스가 아니고 뭐 N개 중에 어떤 거에 속하더라도 이제 네거티브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두 쌍은 거리가 짧아지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두 쌍은 거리가 멀어지도록. 근데 그 다른 클래스라는 거는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한쪽은 항상 여기 들어있는 거고 다른 쪽은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딘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 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도 약간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이런 류의 트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요거고, 그렇게 해주기 위한 로스가 있대요. 제가 써본 건 아니고, 인포 NEC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식 자체가 제가 설명하는 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어떤 그 값이 포지티브일 경우에 구한 스코어랑, 그 다음에 네거티브일 때 구한 스코어보다 두 개의 스코어를 비교해 보면 포지티브 쪽이 훨씬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식의 로스를 쓴다고 하는데 로스 이퀘이션은 여기 있어요. 제가 봐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자료 잘못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굿니스 펑션이라고 초기에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레이어마다 로스 펑션을 학습을 위해서 하나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고 뉴런에 렉티파이어를 붙인 거에 값이 yj인데 그것들을 스퀘어를 해서 그냥 다 더해보면 레이어마다 그냥 다 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타라고 스레스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보다 넣으면 포지티브, 요 값보다 낮으면 뭐 네거티브를 보겠다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 로직 펑션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왜 너무 간단해 보였는지 제프리 힌튼 할아버지께서 여기 왜 이거 썼는지 써놨어요. 두 개를 써놨는데 그냥 심플해서 썼대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그 뒤에 얘기가 좀 나오는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레이어를 딱 끝나고 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이 문장만 달라있고 아무 설명이 없어. 제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문장 하나만 달라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굿니스의 모든 트레이스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좋다는 거니까 당연히 얘기했겠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근데 대세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 두 번째 리즈닝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RBM을 학습하듯이 이렇게 쌓아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서 그 단점을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거 그대로 옮겼습니다. 저도 확실히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션들이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면 이게 그 네거티브 인풋하고 포지티브 인풋을 구별하는 일이 사실은 되게 단순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걸 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사주적으로 생각해봐도 포지티브라고 하는 놈이 그냥 더 많기만 하면 그냥 그건 포지티브인 거고 그게 적으면 그냥 네거티브인 거잖아요. 이걸 뭐 굳이 엄청난 알고리즘을 들어가지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나옵니다. 다 일로 박아놔도 사실 나옵니다. 웨이트를. 그러니까 학습이 될 필요가 아예 학습이 일어나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 레이어에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긴 그 피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조를 레이어 놈을 중간에 삽입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는 아예 제거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멀티플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게 생기는 단점을 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 있던 리무브 올 트레이스 오브 굿니스랑 똑같은 얘기야. 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그럼 그러니까 예를 써서 안 좋아지는 거를 이걸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이걸 써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완했다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왜 이거를 쓰는 게 여기 이걸로 리징이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 맞나? 제가 이상하면 좀 설명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예. 내가 아무튼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안 헛소리 해가지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논문을 보시면 제가 앞에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거는 딱 세 장, 두 장 안에 세 페이지인가 안에 다 들어가고 뒤에는 다 실험 뭐 그다음에 비교 뭐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라는 거를 사실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포지티브 데이터라는 건 그냥 이미지에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쓰이는 쌍을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네거티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잠깐만 이거 버그가 좀 있네.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기 보면 이게 7이인 것 같죠? 네. 네, 7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7을 포지티브라고 지금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7에다가 어떤 마스크를 하나 고블해요. 마스크라는 거는 그냥 0일로 되어 있는 마스크예요, 말 그대로. 1이면은 그냥 앞에 있는 픽셀 갖다 쓰는 거, 0이면 그냥 페이드 아웃 시켜버리는 거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랜덤으로 만들어요. 빵꾸를 막 뚫어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이 포지티브가 아닌 클래스에서 하나를 갖고 와요. 여기 지금 이그젠플에서는 6이에요. 6을 가져다가 요 처음에 마스크의 인버전 그 0과 1을 바꾸는 마스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두 개를 고블해서 최종적으로 이 네거티브에서 나온 요놈이랑 그다음에 이 포지티브에서 나온 요놈을 그냥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한글을 보고 만들어요. 히읗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놈이 7의 네거티브인 거예요. 7을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걔 네거티브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잘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7의 윗부분하고 6의 아랫부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나? 근데 마스크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마스크가 지금 흰색 부분만 살린다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가 여기만 살리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랜덤이라고 나와서. 사실 네. 뭐 요 부분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네. 여기만 재수 좋게 여기 특징적인 부분만 나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개념적으로 어쨌든 간에 7의 일부도 있고 다른 것도 섞은 건데 그걸 그냥 네거티브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마스크 블러딩이라고 하는데 얘를 동원을 하면 이따가 실험 결과 보여드릴 텐데 1.37%의 테스트 에러가 나왔다고요. 이것은 좋은 편이에요. 물론 백프랍에 비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트윅을 했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RPM은 기본적으로 풀리 커넥티드거든 구조가. 근데 걔를 그 CNN 비슷하게 바꾸셨나 봐요. 역시 코드는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걸 모르겠는데 바꿨어요. 아무튼. 바꿨는데 그랬더니 또 좀 좋아졌대요. 그래서 1.16. 그래서 1.16이 그 이 태스크에서의 포워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가장 좋게 나온 결과예요. 60의 폭을 돌렸다고 합니다. 학습이. 그리고 약간 없어 보였는지 10파텐, 사이파텐인가 10파텐인가 아직도 헷갈리는데 다른 뭔가를 자신 둘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렇게 C라고 하면 욕 같으니까 사이파텐이 사이파텐 데이터가 있어요. 있고요. 그다음 여기 위에 상자랑 아래 상자가 있는데 위에 상자는 레이어가 2개짜리 실험하신 거고요. 아래 상자는 레이어 3개짜리. 그러니까 아까 RPM은 3개 쌓은 거 밑에는 위엔 2개 쌓은 거고. 그리고 맨 위에가 백프로포게이션 했을 때의 에러 레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포워드 알고리즘을 해서 하는데 약간의 이제 트윅들이 들어간 거예요. 정확한 트윅들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다 세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백프랍보다는 에러 레이시 높죠, 다들. 예,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 엄청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컴페러블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엠리스트보다는 좀 크니까요. 그래서 진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엠리스트밖에 실험이 없고 엠리스트는 아시다시피 5만 장의 이미지, 5만 장의 이미지가 있고 현장에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프랍을 돌리면은 0.6%의 테스트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MLP가 아마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 94% 정도 아니지. 99.4%가 나오. 진짜 잘 나오죠. 근데 피드포드 아니 근데 포워드 베이스는 일단은 20의 폭을 돌려가지고 지금 기본 세팅으로 하면 테스트 에러가 1.6%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98.4% 그리고 레귤라이저 이것도 타입
레귤러라이저 레귤러라이저를 쓰지 않고도 1.4%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막 써가지고 하면 1.2%까지도 간대요. 그리고 논문 보시다가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면 나쁠 건 없는데, 보시면 뭐 제가 모르는 게 두 개가 나와서 써놨어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는 게 언급이 되는데, 얘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가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면 고양이든 개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풋 벡터에 있는 엘리먼트의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성질을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블 스무딩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전 몰라서 찾아봤더니 별거는 아니고 그런 원합 벡터가 있으면 그거를 뭐 이런 함수를 씌운 다음에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빵인 놈들의 약간 값을 채워주고 뾰족하게 솟아나온 1은 조금 이렇게 깎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기 전에 제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그 RBM 그러니까 리스트리티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거를 찾아보면 그게 거의 바이너리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 케이스가 아닌 거를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RBM이 굉장히 다른 곳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저희 비전 처리하는 거나 뭐 NLP나 뭐 이런 우리 생각하는 비전, 저기 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정형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에서는 이게 널리 쓰인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지는 않거든요. 꽤 많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IBM이 굉장히 현재 이 AI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는 파퓰러하냐 딥러닝 관점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백프로퍼게이션이 그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학습을 정확히 모사하는 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는 알겠어요. 아니라는 걸 알겠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긴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는 여전히 작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다른 이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얼터너티브 페이퍼들에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음, 예, 의미는 나름대로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혹시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와 있나요? 구성이라 하시면 레이어는 어떤 걸 써? 레이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실험인데, 그러니까 레이어는 그 IBM은 기본적으로 다 풀리 커넥티드예요. 예, 전부 다. 근데 이분이 한번 실험을 더 하신 거는 이제 CNN 스타일의 실험을 한번 하셨다고 언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어떻게 했냐 모르겠습니다. 이거 코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도 되게 못 찾겠거든요. 되게 없어요. IBM의 그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한 거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코드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다시 정리하면 오리지널 실험은 풀리 커넥티드로 되어 있는 RBM을 쓰신 거고 거기에 이제 CNN 라이크한 어떤 구조를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풋은 뭐 이 MNET 인풋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풀리 커넥티드의 각 뉴런에 해당하는 놈, 그 아웃풋 노드에 해당하는 놈에 렉티파이어를 붙였다고 했으니까
그냥 렉티파이어니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걸 거예요. 너무 고 이게 쭉 올라가는. 그리고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그 렉티파이어 뒤에다가 하나씩. 그래서 레이어 넘어갈 때마다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넘어갈 때마다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공략하고 이게 있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노무 뒤에 사실 제가 생각한 부분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얘를 가지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죠.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거를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퍼 찾아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 있잖아요. 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인데 이미지의 맨 상단 첫 10픽셀에다가 이게 무슨 클래스인지 나타내는 걸 집어넣어요. 거의 QR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모든 이미지 인풋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학습을 시킬 때 어, 뭔가 타겟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했고 적게 만드는 거는 아까 그 NC 로스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C 로스를 적게 쓰도 학습을 하는데 여기는 아무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풋을 이미지를 주는데 이미지 안에 레이블이 담겨져 있어요. 입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 하기가 있죠. 그러면 얘는 마지막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어그레시브 측정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레이블을 어떻게 죽이려고 측정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이게 레이어,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할 때. 트레이닝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이게 마지막이냐, 첫 번째. 원래 IBM 갔다가 와서 맨 앞에서 보는 거. 나오나요? 갔다가 와가지고 맨 앞에서 봐. 맨 앞에서 나온 걸 보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맨 앞에 나온 걸 보고. 거기에서 이 10픽셀을 아, 제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코드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그냥 풀리 커넥션 몇층 쌓아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만든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베이스가. 그러면 RBM이랑 저는 뭔가 생각하기에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랑 RBM 네트워크랑 네트워크는 같은데 학습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자체도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섞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엠리트 그거 있잖아요. 컨볼루션 세 단인가에 풀리 커넥트도 있고 그 놈이고요. 그다음 그걸 물어보시죠. 네, 네, 그걸 그대로 썼고 그다음에 그 힌튼 할아버지가 만든 거는 IBM 스타일로. 그래서 구조가 꼭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BP로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뭐지?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 아닌데 IBM은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IBM이 해주는 거는 사실은 확률 모델을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이렇게 딱 디터미니트하게 찾아주는 게 아니고 확률 모델을 만들어주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는 거라서 두 개가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